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52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1985년 9월에 나온 윤재걸의 사회르포집 분노의 현장에 실려 있는 80년대 민중문화예술운동이라는 글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활발하고 역량 있는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현상에는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의 영향력이 그 밑바닥에서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동아 1984년 10월에 실리기도 했던 윤재걸의 글 80년대 민중문화예술운동은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에 대한 비교적 쉬우면서도 간결한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접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외래의 이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예술 교육의 이론적 기반이 너무나도 외래 이론들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의 기원이나 원류를 1980년대의 우리 사회의 자발적인 그리고 자생적인 에너지로부터 의식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재걸의 글 80년대 민중문화예술운동 글 내용의 일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70년대를 비극적으로 마감한 11.6 이후 우리 사회는 여러 부면에서 극심한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였다. 80년대 진입 후 중반기로 접어드는 오늘날 이러한 변화와 갈등들은 점차 하나의 꼴을 형성해가면서 뭔가 나름대로 정리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변화와 갈등을 경험한 사회의 여러 부면 중 특히 우리 문화예술계가 겪은 몫은 여타의 어느 부면보다도 의미 있는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직 평가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민중을 공약수로 한 이러한 문화인식은 확실히 의미 있는 수학이요 발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지금까지의 민중예술운동이 지녀왔던 현실 괴리의 관념성을 지양하고 민중들의 생활 현장의 투신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생활예술운동이 대두되기에 이른 것이다. 민중과 현장이 공약수. 이를테면 문학의 경우 70년대의 일부 개간지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던 민족문학, 민중문학이라는 다분히 지식인 중심의 문학적 논의를 반성함과 동시에 민중의 삶, 현장을 주제로 한 실천적인 작품들이 그 주조를 이룸으로써 문학 역시 삶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미 70년대 중반에 현장의 역사성을 인식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그룹들은 실천문학이라는 자체 발표 무크지를 통해 실천적인 문학인의 자세야말로 참된 문학인의 기림을 역설함으로써 어느 예술 부면보다도 앞선 자세를 보여주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미술계에 있어서도 이 같은 민중성 기조의 접근은 예외가 아닌 듯하다. 주로 젊은 층이 주역이 된 미술인들이 지금까지 일반화돼 있던 서구적 발상과 인식을 지향하고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한 생활미술을 주창함으로써 민중문화예술운동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현실과 발언, 두렁, 광주 자유미술인협의회와 같은 그룹들과 삶의 미술전, 실천그룹, 임술련, 토해내기, 젊은 의식,
시대정신 등의 이름을 내건 전시전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나타난 바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또 하나의 부면은 노래운동이다. 민중문화예술운동이 결국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노래야말로 이 같은 목적 달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이다. 즉, 노래라는 말은 원래 놀이와 함께 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형으로서 노는 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노는 행위, 즉 놀이는 일상적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노동의 준비, 이를테면 노동의 재창조 과정으로서의 놀이라는 것. 결국 노래라는 말 자체가 노동 민중적 삶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해방과 창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문학사관 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184페이지 참조. 얼마 전 창립된 민요연구회 회장 신경림 시인. 민요연구회는 이 같은 노래의 중요성과 함께 서구적 음악의 압도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민중들의 애환이 서린 민요의 발굴 보존과 함께 민중적 삶에 기초한 고유의 정서와 감수성, 문화적 생명력이 담긴 우리 시대의 민요를 창조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한 바 있다. 지금껏 서구적 문물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치부되어 오던 영상 매체에 있어서도 80년대 이후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8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울영화집단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이 같은 운동 역시 건강한 민중성의 획득, 공동체성의 획득을 통한 새로운 영화운동의 확산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오늘의 한국 영화에는 민중의 울분도, 서민의 애환도, 창부나 호스티스의 방황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성의 유희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공동체적 삶을 기원. 연극계에도 이 같은 새로운 움직임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문학 부면과 함께 가장 연륜이 오래된 이 부면의 새로운 운동은 70년대 중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탈춤놀이를 시발점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연희자와 관중들이 함께 얼크러짐으로써 동일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당극은 공동체적 삶에서만 가능한 자발적 어우러짐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연극계는 마당극의 속성을 바탕으로 무대라는 공간성을 뛰쳐나와 새롭게 깨어나고 있는 중이다. 전통 연희를 앞세우면서 그간의 서구 번역극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민중적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담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공동창작과 공동참여로서 공동체적 삶을 확보하려는 마당극은 이제 한국 연극계에 새로운 각성을 안겨주면서 나름의 새로운 변환에 직면하고 있다. 이 밖에 무크지가 범람하고 있는 출판 문화 부면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팜플렛 언론 역시 민중 언론이라는 이름 아래 그 판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80년대 진입 이후 출판 문화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는 무크 바람을 들 수 있다. 잡지, 매거진과 단행본, 북의 합성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무크는 단행본이나 신서류도 아니면서 동시에 단행본의 장점과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월간, 개간 잡지의 장점을 아울러 살릴 수 있는 이중 매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80년대의 무크 출판 형태는 잡지 발간이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으려는
이 분야 지식인들의 안간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이 같은 무크가 붐을 이룬 배경에는 이 매체가 갖고 있는 강한 현장성과 기동성, 유격성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무크로는 4호째 나온 실천문학과 함께 르뽀시대, 삶의 문학, 한국 문학의 현단계, 시대정신, 한국사회연구, 제3세계연구, 민중, 노래 등이 있다. 각종 유인물과 팜플렛이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언론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도 주목된다. 혹지 않은 이를 일컬어 지하 언론 또는 민중 언론이라 이름하기도 하지만 그 명칭이 어찌 됐건 이 역시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제약 여건이 만들어낸 일종의 일탈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유인물과 팜플렛이 담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기존의 언론기관이 취재 보도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이러한 지하 언론이 존재할 이유는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유신시대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와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나온 인권소식, 주간, 뉴스레터, 월간 등은 지식인 그룹과 반체제 인사들이 즐겨 찾는 정보 매체였으며 이 밖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일명 기사연이 내는 일련의 자료들과 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가 내는 민중문화,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공해연구,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기획 발간하는 민주화의 길, 최근에 발족된 민중문화운동협의회의 민중문화 등은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과 친숙한 이름들이다. 어느 전직 기자는 민중언론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고민의 축소판이라면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를 위해 민중언론은 인권운동의 기초작업을 다지고 그 실천 역량을 고양시키는 광장이라고 그 성격을 풀이했다. 아무튼 70년대 유신체제 이후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각종 유인물 형태의 지하언론 매체들은 80년대 이후 급증하는 수요에 따라 공급의 폭도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추세에 있다. 제3세계적 문화인식의 기초, 문학, 미술, 연극, 영화, 노래 등 각종 문화예술 부면에 걸친 이 새로운 운동은 원칙적으로 민중이라는 당대의 삶의 주체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민중의 자각은 문화예술에 있어서 어느 부면이나 마찬가지로 민중 스스로가 객체, 대상, 객체가 아닌 주체자여야만 한다는 공통된 논리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예술 활동은 일과 놀이라는 공동체적 삶의 연속 과정과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화예술이란 특정 기능을 보유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우러져 피로를 푸는 민중들의 공동생활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문학이 됐건 미술이 됐건 또는 연희가 됐건 민중 스스로가 창조 과정에 함께 이입됨으로써만 완전한 민중예술이 꽃피어날 수 있다고 운동의 전위들은 주장한다. 이들이 굳이 삶의 예술이라 주장하는 서의도 바로 거기에 있는 듯이 보인다. 한편 80년대의 새로운 예술운동을 언급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점은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제3세계 문화운동가의 연대감이다. 지난 81년 11월 일본 동경의 외곽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문화회의 약칭 AALA에서 논의된 제3세계의 문화운동을 눈여겨본다. 이 회의 참석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독점 자본주의의 성립과 함께
제3세계의 대중문화는 거대 자본가의 지배하에 들어감으로써 서구 상업주의적 문화로 전락했고, 그에 따라 전통적 민중문화 또는 기층문화는 의사신화적인 축제 형태나 박물로 변했으며, 이른바 선진제국의 문화적 위기가 신식민주의의 경제지배 도구로서 침투, 제3세계의 문화적 위기를 생성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화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중적인 연대가 말해 전통적인 공동체를 회생시키는 한편 빈사 상태의 기층문화를 활성화시켜 가야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국 내의 갈등과 문화적 위치가 결국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신식민주의 침략에 기인한다는데도 아울러 동의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운동은 이러한 민족 문화예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 결과 이 문화예술 운동은 구호 문화에 대한 실천 문화로서,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 문화로서, 기성 문화에 대한 도전 문화로서, 그리고 보수 문화에 대한 진보 문화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